6월 19일 아침 송은재TV 시작합니다. 민주당의 박균택 의원이 있습니다. 검사 출신입니다. 이재명의 방탄에 가장 앞장서고 있죠. 이 박균택이 요즘 매일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소위 이재명의 그 대북 송금 사건, 이 대북 송금 사건이 검찰에 의해서 조작이 됐다. 이화영이 이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른 혐의까지 엮어서 대법원에서 7년 8개월이 확정이 됐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 사건을 가지고 이게 조작이 됐다. 그래서 뭐가 조작이 됐느냐라고 이제 묻게 되니까 매일같이 지금 박균택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소위 100억 원의 그 돈 중에 일부는 도박 자금 아니었느냐. 이 쌍방울의 도박 자금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일부가. 그래서 자신은 조작이 됐다라고 믿고 있다. 그 다음에 이 김성태나 안부수의 진술, 이런 진술들이 믿을 수가 없다. 이화영을 공격하지는 못합니다. 이화영은 지금 자신을 사면시켜달라고 하고 있죠. 사면시키지 않으면 모두 진실을 불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재명 정권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박균택이 이렇게 매일같이 방송에 나와서 대북 송금 사건이 검찰에 의해서 조작 수사, 조작된 것이다 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 어제는 또 민주당의 10여 명의 의원들이 모두 나서서 전용기를 비롯해서 이제는 그 김용의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대장동으로부터 8억여 원을 이재명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이 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대장동으로부터 8억여 원을 받은 것,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김용이 징역 5년형, 2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를 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용기를 비롯해서 이 10여 명의 민형배, 이 민주당 의원들이 어제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으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지금 김용의 정치자금법, 이것도 검찰에 의한 조작이었다.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되니까 근거를 이런 것을 제시를 합니다. 유동규의 진술이 오락가락했다라는 것과 김용에 대한 검찰의 압수조서에서 이 압수조서에 이재명이 피의자로 나온다. 피의자 이재명. 그래서 이재명을 겨냥한 표적 수사가 아니었느냐. 이런 걸 지금 근거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 이재명이 대통령에 취임한 지 이제 보름여 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재명이 G7 회의에 참석을 해서 개망신을 당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그 다음 김민석을 비롯해서 지금 인사 참사입니다. 저런 인사를 그대로 강행해서 되겠느냐. 인사청문회까지 간다라고 하는데 인사청문회까지 갈 수가 있겠느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지금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이재명의 재판입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입니다. 저게 재판 중단을 해도 되는 것인지, 저걸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이 대통령 취임하고 난 이후에 민주당이 모두 나서서 저렇게 모두 검찰에서 조작 수사한 것이다. 저런 주장을 해도 되는 것인지, 검찰을 개혁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개혁하겠다라고 합니다. 대법관들 숫자를 대폭 늘려버리겠다. 이재명 자신의 손으로 임명하는 식으로 대법관 숫자도 늘려서 대법관도 개혁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재명 손아귀에 들었다. 이렇게 지금 민주당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해도 되는 것일까? 이 부분이 지금 이재명으로서는 영원히 풀지 못할 숙제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을 찍었던 사람들, 이재명 지지자 가운데 개딸들을 제외하고는, 맹목적인 개딸들을 제외하고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가겠느냐, 이게 풀어갈 수 있는 것이냐 라는 걸 묻게 됩니다. 이게 대통령에 취임을 했다라고 해서 그동안의 재판을 중단한다? 또 이재명의 공범들, 이화영, 김용, 정진상, 이 공범들의 재판은 계속 진행이 되는데, 유죄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화영입니다.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죠. 대북 송금. 이게 유죄 판결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할 것이냐. 재판 중단이 되긴 했지만 선거법 위반.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이건 굳이 이재명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걸 이대로 재판 중단하고 그대로 끌고 갈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을 묻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전부 말이 이게 오락가락합니다. 헌법 제84조 불소추 특권입니다.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상에 소추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기존 진행되던 재판을 중단을 하면 이런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해서 그동안의 범죄 혐의가 없어질 수는 없는 게 아니냐. 이건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자, 선거법 위반, 지금 또 대장동 재판, 일단 재판 중단입니다. 무기한 연기입니다. 무기한 연기는 다음 달이라도 기한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다시.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재판은 뭐 한 달 안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바로 끝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을 그대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대로 가야 한다. 대통령이 됐으니까 현실적으로 뭐 그대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이재명의 재판은 그대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 지금 일부 중단되고는 있지만 이거 다시 재개되어야 한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 가지 재판은 중단이 됐지만 나머지 세 가지 재판은 아직 중단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이 각종 입법을 통해서 이재명의 방탄 입법입니다. 검찰을 개혁한다, 대법원을 개혁한다, 또 민주당의 의원들 모두 나서서 이렇게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뭐 백현동 앞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정진상이 직접 개입이 되어 있는 성남FC 제3자 뇌물 사건입니다. 이 건도 전부 검찰의 조작 수사다라고 가져가게 될 겁니다. 모두 검찰의 조작 수사라고 합니다. 조작 수사가 먹히지 않으면 이제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이 선거법 자체를 바꾸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5가지 재판, 이 10가지가 넘는 혐의에 대해서 모두 재판을 없애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없애질 수 있느냐? 안 되면 법이라도 바꾸겠다. 검찰을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에서 아예 면소 처리를 해버려라. 대법원을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재판 중단하고 재판 자체를 전부 무죄로 만들어라. 지금 대법원을 협박하고 있는데 우리 헌정사에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대법원의 판결이 있고 난 다음에 그 판결을 비판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결이 있기도 전에 대법원에 대해서 어제 이 민주당의 10여 명의 의원들이 한 이야기는 이겁니다.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라 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국회의원이 대법원에 대해서 재판도 있기 전에 이렇게 판결, 결정문을 정해서 압박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일입니다. 희귀한 일입니다. 이건 지금 일단 사법방해 이 우리나라는 그 죄가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직권남용이나 또는 이 업무방해 등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예 노골적으로 지금 재판이 결론이 나지도 않았는데 재판을 가지고 대법원의 뭐 행정이나 이런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재판의 뭐 일정 문제도 아닙니다. 재판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대법원에게 어떤 판결을 내리라라고 이렇게 압박을 하는 이런 경우는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노골적인 겁니다. 이런 짓을 저지릅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에 취임을 했으니까 뭐 물불 가리지 않고 이렇게 대법원을 압박하겠다. 이재명의 각종 혐의가 무혐의다. 혐의가 없는데 검찰이 조작 수사를 했다. 좋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조작 수사 기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대법원 판결까지 있었던 부분입니다. 2심 판결까지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서 이 뭐 박균택이나 이건 검사 출신입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내놓아야 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검찰의 기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걸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먼저 앞서서 대법원 판결을 강요할 정도라면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입니다. 이게 사실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 지금 판사들이 다 검찰에 그러면 조작 기소
판사들이 다 속았다는 것 아닙니까? 대북 송금에 관여되는 판사들, 지금 또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또 대장동 사건, 김용의 정치자금법 위반, 이런 재판을 한 대법원까지 많은 판사들이 전부 검찰의 조작 기소에 쏘갔다, 조작 수사에 쏘갔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대법원에 대해서. 그렇다면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정확한 근거라는 게 이런 식입니다. 북한에 100억 원을 줬다는데 그 중에 일부는 도박 자금 아니었겠느냐? 도박 자금일 수도 있다. 김용이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이게 지금 유동규의 말이 오락가락 하는 것이고, 이 소위 압수조서에 이재명 이름이 왜 나오느냐, 피의자. 이재명 이름이 나오는 것은 이재명의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이 8억 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대장동의 핵심이 이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압수조서에 이재명 이름이 나온 것이고, 재판 판결문에도 이재명의 이름이 수없이 나옵니다. 유동규의 진술이 왔다 갔다 했던 것은, 유동규는 처음에는 이재명 편을 들기 위해서 진술을 하다가 그 다음 자신에게 모두 덮어 씌우니까 유동규가 살기 위해서 이제 진실을 분 것이죠. 검찰의 조작 수사 더 나아가서 판결 결과를 가지고 여기에 의문을 표시를 하려면 정확한 근거를 제시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의문 제기하는 것은 정치적 공방 정도일 뿐입니다. 여기에 사법 시스템이 흔들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저 이재명의 저 재판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지금 모두 검찰이 조작 수사를 했다. 그렇다면 계속 이어서 지금 판사가 판결을 잘못했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대법원까지 판결이 잘못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은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재판은 다 없어지는 것이냐? 어떻게 되는 것이냐? 법까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재판 중단법입니다. 검찰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사실상 지금의 형태는 다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두 이재명의 방탄을 위해서입니다.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나라 국정 전체를 망가뜨려도 되는 것이냐? 이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느냐?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이 심우정 검찰총장이고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지금 이 두 사람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최종 조희대 대법원장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어제 민주당 10여 명의 의원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이 이재명의 선거를 위해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8억여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이 김용의 재판을 놓고 이게 2심 판결이 잘못됐고 검찰의 조작 수사였으니까 대법원 들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최소한 대법원이 입장을 내놓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사법부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판사의 판결을 어떻게 판결을 내리라라는 것까지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침묵을 지킬 것이냐. 지금 검찰, 대법원 모두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침묵의 의미는 이재명 취임을 한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이 어떤 짓을 하는지 한번 지켜보자 이런 뜻으로 읽힙니다. 상황은 또 바뀌게 될 겁니다. 상황이 바뀌면 지금 진행되던 재판은 그대로 진행이 될 것이고 중단되어 있는 재판도 다시 재개될 수 있을 겁니다. 이 판단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할 수 있고 지금 검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일들입니다. 1차적으로 검찰과 대법원의 일입니다. 이재명의 방탄 입법을 막아설 수 있는 것도 지금 대법원에서 막아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전부 결론이 나지 않고 그대로 어정쩡하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국, 이화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김용, 정진상 모두 재판이 진행되면 될수록 자신의 혐의는 전부 검찰이 조작했다라고 할 겁니다.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조작한 것을 판사가 판결을 잘못한 것이다. 그래서 이건 전부 무죄다. 대법원 판결까지 난 것도 전부 무죄다. 이런 식이 될 겁니다. 이게 그대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선거법 위반 재판 다시 일자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심우정 검찰총장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게 이대로 가서 뭐 어떻게 되는 거냐? 결국은 국민들의 여론이라고 봅니다.
이재명이 취임한 지 보름이 됐습니다. 이재명이 사실은 별의 별짓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방탄을 위해서. 법도 바꾸고, 이거 검찰을 공격하고, 사법부도 거의 없애겠다. 검찰도 다 없애겠다. 자기가 지은 죄, 이 법도 다 없애버리겠다. 이런 식입니다. 이대로 가지겠느냐? 결국은 또 흐름이 바뀌게 되면 대법원이든 검찰이든 태도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이 재판은 전부 현재 연기된 상태입니다. 다시 재개될 것입니다. 재개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재명 독재를 지금 견제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밖에는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이 사법 리스크가 힘을 받으려면, 제대로 작동하려면 국민들의 여론입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그래도 역할을 해야 되고 국민들의 여론이 바뀌게 될 것이다. 아무리 개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재명 지금 집권 초다라고 하면서 저렇게 강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지금 제기하는 것이 대북 송금 사건, 이게 검찰 조작이다. 그 다음 대장동 이 정치자금 검찰 조작이다. 뭐가 조작인지가 정확하게 근거가 나오질 않습니다. 판사들은 검사의 수사 기록, 변호사 측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이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검찰이 조작했다면 이 판사들, 줄줄이 판사들이 모두 대법원까지 모두 바보였다라는 셈입니다. 정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 대법원이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따끔하게 입장을 발표해야 하지 않느냐. 지금 당장 이재명의 저 재판 중단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지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그래도 입장을 발표해야 되지 않느냐. 6월 19일 아침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